공부면 공부, 운동이면 운동, 다재다능한 천재 조이서는 명문 대학 입학을 포기하고 포차 단밤에서 매니저로 일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. 조이서는 왜 대학 입학을 포기한 것일까요? 경제학 관점에서 살펴볼까요? 모든 일에는 대가가 있기 때문에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다른 대안을 선택할 경우에 득과 실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. 좀 더 정확한 설명을 위해 어떤 사람이 대학에 진학한다고 생각해 봅시다. 대학 진학에 대한 이득은 지적 성장과 좋은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가능성일 것입니다. 그렇다면 대가는 무엇일까요? 우선 다음과 같은 현금 비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러한 계산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. 첫째, 대학 진학을 포기한다고 해도 어디에선가 잠자고 먹는 비용은 계속 지불해야 합니다. 따라서 하숙비와 식비 그 자체는 대학 진학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죠. 혹시 대학에 다니기 때문에 하숙비와 식비를 추가적으로 부담한다면 그 차익만큼만 비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. 둘째, 대학에 다니는 가장 큰 비용, 즉 시간 비용을 누락시켰죠. 대학에 다니는 동안에는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학교 다니는 시간 동안 돈을 벌 수 있는 잠재적 임금 소득이 비용으로 추가되어야 하죠. 기회비용이란 어떤 선택을 위해 포기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. 대학에 진학하려는 사람들은 선택에 대한 이득과 기회비용을 잘 계산해서 선택해야 합니다. 기량이 뛰어난 운동선수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프로에 진출하는 것도 기회비용이 커서일 것입니다. 창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도 기회비용을 계산해 넣지 않으면 안 됩니다. 존은 월 300만 원을 받는 직장을 그만두고 편의점을 차렸습니다. 다음과 같은 성과가 나왔을 때 존의 이유는 얼마일까요? 이렇게 쉬운 문제가 어디 있나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. 매상 700만 원에서 비용 500만 원을 뺀 200만 원이 이윤 아닌가요? 이것은 명시적 비용만을 고려하는 회계학에서는 옳은 계산이지만 경제학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. 존은 편의점을 경영하기 위해 이전 직장에서 받던 300만 원이라는 월급을 포기했죠. 이 사례에서는 대략적인 기회비용, 즉 경제학적 비용은 명시적 비용 500만 원과 잠재적 임금 300만 원을 합친 800만 원이 됩니다. 결국 존은 700만 원을 버는데 800만 원을 비용으로 썼으니 100만 원만큼 적자를 본 셈이죠. 조이서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결정을 한 것도 기회비용이 더 커서일 것입니다. 그 기회비용은 성공, 꿈, 사랑일 수도 있겠죠.